자, 반갑습니다. 이동우 대표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자, 한 주간 증시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왔고, 이번 주에도 이제 잭슨홀 미팅이나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고, 관망세를 지금 보이는데요. 자, 어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증시는 기분 좋게 이제 반등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미국 기술주들 전전일 강세를 좀 출발하면서 마감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추가적으로 호재가 없었고, 그리고 중국 경제의 불안감 지속, 그리고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일부 반납했고요. 장중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버팀목을 좀 대어주면서 그래도 시장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단지 이제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관련주 해서 이제 말들이 좀 많은데요. 관련성을 좀 부인을 하게 되면서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맥신 관련주들도 대거 어제 급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좀 분류된 종목들이 대거 급락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시총에는 어차피 시총이 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투기성 매물들이 조금 잠기는 형상들을 좀 보이고는 있다는 거. 자, 미국 증시는 다시 전전에 이제 반등 분위기에서 기술주들이 조금 이끌었다면 어제는 이제 은행주들이 다시 하락을 조금 이끌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세가 좀 보였고, 이번 달 초에 무디스가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조금 하락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S&P도 은행 5곳 신용등급 하락과 추가적으로 다른 은행들도 하향 조정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긴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5% 가량 내렸고요. 나스닥도 이제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바이오 제약 중에 이제 모더나나 일부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새 변이 출인 때문에 백신주들이 일제 폭등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진단키트 업체인 종목들도 오늘 국내 증시에는 아마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중국 경기 우려 확산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24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25일 날 실제로 파월 의장 연설이 좀 있는데 그 연설에 조금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디스에 이어서 이제 S&P도 은행 등급을 하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무디스는 기존의 신용 등급을 높게 놓고, 그다음에 S&P는 신용을 등급을 또 낮게 놓으면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또 맞추는 신용 평가사들의 역할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무디스, S&P에 이어서 다른 신용 평가사들도 아마 줄줄이 은행 5곳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아마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 8월 초에 보여줬던 그런 하락세는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 섞인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연초에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뱅크런 사태가 일부의 은행주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융권의 위기감을 조금 촉발한 느낌을 좀 들게 만든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더 이제 은행권의 시각들은 좋은 쪽보다는 이제 조금 전망을 낮추더라도 아마 조정 자체를 조금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간 고금리 정책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고, 잭슨홀 쪽 미팅이 주목되고 있는데, 미팅 전에 이제 시장이 좀 오르게 되면 미팅 후에 이제 다시 변동성이 좀 하락으로 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잭슨홀 미팅 전에 이제 반등이 나온 게 없어서 충분히 이제 아마 잭슨홀 미팅만 잘 지나가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고금리 정책은 지금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악재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미국장 내에서 이제 바이오 제약 코로나 세변이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2차전지 쪽은 올랐던 기술주들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올랐던 게 조금 반납이 됐고, 의료미용 쪽이나 일부 음식료 쪽도 좀 약세를 좀 보였지만 전체적인 상황들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 업종들 내에서만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주요 뉴스들도 보겠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맥신이나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좀 크게 달하고 있다. 그래서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검증 단계를 아직 거치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고, 뭐 이것저것에서 이제 테마성으로 좀 붙이다 보니까 관련성을 좀 부인한 업체들이 맥심 관련주로 어제 걸렸던 애들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거나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아모센스, 센코, 나노, 태경산업, 나노, 그 다음에 나인테크, APS,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쪽들이 이제 대거 급락세를 좀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6호 복귀 기대감 재부각인데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의 경기 우려 확산에도 불구하고 6호가 복귀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소비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뭐 여행 이런 쪽들 수요들은 확실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본느, 프롬바이오, 인그루드랩, 헝션그룹, 코스메카그룹, 코리아, 그리고 실리콘2 등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여전히 이제 뭐 화장품 쪽은 강세일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정일 때 조금 다시 보셔서 단기적인 자리도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어제죠, 엊그제죠, 미국의 이제 중국 신장 강제노동 수입품 검사 때문에 전기차 부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방세의 이 기대감이 좀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테슬라 쪽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국내 증시들도 에코프로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120만원대 회복을 했고요. 자이글이나 원익 P&E, 대주전자재료, EM플러스, LG에너지 솔루션도 강세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어제 다시 뭐 전기차 쪽 관련 종목들이 미국 내에서 다시 조금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준비 돌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음식료 업종, 그리고 그다음에 육계, 그다음에 뭐 대체할 수 있는 4조 수산물 관련해서 종목들이 모두 다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인산과 보라티알, 신송홀딩스, 샘표식품, 4조 시푸드, CJ 시푸드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맥신이나 초전도체에 몰려있던 투기주들이 다 뭐 이쪽으로 좀 들어간 듯한 모습이고요. 뭐 하루 이틀 이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경우에 다른 테마 쪽으로 또 몰려갈 수 있다는 점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과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재룡전기, 제이시스 메디칼, 텔레칩스, 심텍, 3기 EV, 렛지노믹스, 뭐 보여지기로는 뭐 바이오 쪽도 있고요. 그다음 IT, 그리고 의료 미용, 2차전지, 뭐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거나 이제 순환매 돌고 있는 업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기 전에 어제와 뭐 이번 주, 지난주 드렸던 애들 다시 체크를 조금 할 텐데요. 자, 뭐 어제 드렸던 애들, 첫 번째가 큐렉소였습니다. 뭐 애매한 출발을 하게 되면 종가 부근으로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오전에도 잠깐 수익성 자리는 좀 나왔지만 오후에 하셔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비슷한 자리에서 19,000원 초반 중반까지는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직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거래량 늘리면서 돌파하는 준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000원 후반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조금 더 이어서 보시고, 어제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상승권 조금 더 이어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앞서서 뭐 11,000원대부터 지금 드리고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제가 장대 양봉이 아니더라도 양봉 하나 정도 나오면 다시 또 시세를 이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세가 그대로 이어졌고요. 앞서서 하이로닉이 좀 그랬었죠. 앞서서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 크게 나와서 조금 공략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음날 바로 땡겨버리는, 약간 속임수성으로 거래량을 적게 만든 음봉들이 한 번씩 나왔다가 그 뒷날에 강세를 좀 이어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이로닉을 좀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이 그렇게 되면 어제 음봉이 조금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000원 후반 중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12,000원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연칩스 애매한 상승 출발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죠. 그래서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고 나서 뭐 돌파를 10분 이내에 바로 하지 못해버리니까 꾸준하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래서 아침 시가로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형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면 10분 이내에 시세가 안 나와버리면 죽어버리니까 그건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침에 상승 출발은 어제나 엊그저께 들어가신 분들이 차익 실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제 가온칩스는 굳이 막판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그래서 어제 막판에 조금 반등이 나왔어도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늦진 않으니까 어제 매수 자리는 없었겠죠. 자, 그리고 비추라셀도 어제 바로 아침에 슈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게 이해 가지 못했고, 결국은 뭐 오후에 들어가셔도 되고 오늘 오전에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되니까 뭐 어제는 실제로 매수보다는 관망세가 조금 더 나았겠죠. 자, 그리고 3기 EV 최근 무증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눌림목 겸해서 이제 나왔고요. 뭐 어제 양봉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오전에 충분히 낮은 가격대 왔으니까 매수는 가능했고, 소폭 플러스인 상태로 오늘 추가적인 시세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17,000원 중반에서 초반대 가능하고요. 위쪽으로는 일단 19,000원에서 20,000원대 초반적으로 보시고, 고게 돌파가 된다면 2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유진테크 애매한 출발하고 나니까 결국은 아침 시가에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면 공략 자체가 아니라 충분히 오전장은 확인을 하시고 오후장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변봉,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상승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쭉 이어지는 경우보다 장중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이 나왔지만,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양봉으로 나온다면 감싸준다라면 13,000원, 34,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다시 감싸준다면 내일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뭐 종가에 들어가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그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싸주지 못한다면 굳이 종가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는 앞서서 한 14,000원, 15,000원대부터 한번 드리고 나서 계속 급등이 없이 좀 굴곡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어제까지 한 양봉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시세가 급등락이 없었고 겹쳐지는 자리였으니까 음봉 하나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24,000원 중후반대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23,000원 중반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또 돌파 가능한지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 관리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JCS 메디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00원 초반에서 12,000원 후반, 그리고 아래로는 12,000원 정도 깨지지 않은 선이라면 재차 장대 양봉 한 번 더 기대하시고요. 자, 그리고 텔레칩스 뭐 어제 홀로 좀 오르긴 했죠. 나머지 이제 넥스칩이나 다른 쪽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랐고 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어제 양봉에 이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19,000원 중반에서 22만원대 이하까지는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18,500원 정도 깨지지 않는다라면 22,000원, 그리고 앞서서 23,000원대 다시 공략 가능합니다. 텔레칩스는 최근에 이제 자사주 신상 계약 체결이 있어서 주가가 내릴 때마다 자사주 매입을 일부 증권사에서 해줄 텐데요. 뭐 그것도 시장 방어력에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심텍, 유진테크와 조금 비슷한 차트였고 가온칩스도 좀 비슷했는데요. 어제 뭐 IT가 조금 상승 출발 이후에 이제 약세였고, 그걸 조금 담아내면서 일단 35,000원 중후반대, 35,000원대까지는 매수는 가능합니다. 34,000원 깨지지 않는다면 38,000원대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해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기 EV 어제와 마찬가지고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17,000원 중반 초반대 가능하고요. 16,000원대 초반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19,000원대 2만원대 다시 돌파 시도하는 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뭐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었고요. 일주일 이상 조정이었고 어제 양봉이 좀 나왔는데 오늘 바이오 쪽이 괜찮은 모습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5만원대가 아니죠. 5,000원대, 5,200원대 초반, 그리고 중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조금 넓게 5,000원까지는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4,9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으로 6,000원대나 5,800원대 다시 도전하시고, 그게 돌파가 되면
지난번 고점이었던 6,200원에서 6,300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바이오 진단 키트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이 조금 강세일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드렸던 엑셈 어제 상한가를 기분 좋게 갔습니다. 4,000원대 무료 추천을 드렸었죠. 요 양봉 나오는 날 드리고 나서 하루 정도 더 기회를 주고 그 다음날 상한가 부근까지 왔었고 또 그 다음날 급등 한 3일 정도 눌러주다가 다시 급등.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하는 매매도 좋지만 뭐 저희처럼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도 충분히 지금 55% 가량 수익인데요.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급등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쉬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르기도 전에 상승하기 전에 들어가는 자리도 저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서 보면 이게 뭐 쉬어가는 자리 같지만 막상 보면 밑에서도 급등락이 있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면서가 아니라 거래량 증가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았으니까 그건 좀 잊지 않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나 직장인들도 지금 급하게 마음만 먹지 않으시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 더 이어갈 수 있고 뭐 이건 무료 추천으로도 드렸으니까 충분히 또 하실 수 있었던 종목들 같습니다. 자,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 상승 추세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힘든 장이 예상이 됩니다. 뭐 계속 등락이 좀 거듭이 될 것 같고요. 그 등락 속에서 계속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시고 먼저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 관망세들 꼭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급한 마음이 아니라 천천히 미리 가서 선점을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뭐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